에, 아무나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읽으신 거라든가 들으신 거에 대해서, 예, 해 주세요, 해 네, 주세요. 예, 예. 저 촛불 운영위원 노창규입니다. 네,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이 3장 타이틀부터가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네, 그 중간에도 보면은 아까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민주적으로 대표를 제거할 수도 있다. 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음, 또 이런 어떤 이제 저 저항권 같은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동양 철학에서 노장 사상이던가요? 어, 물은 배를 띄우지만 또 그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에,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에, 우리 그 촛불 이제, 운동과 촛불 항쟁은 바로 이런 어떤 저항권이라는 이론적 또 사상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합법칙적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멘트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구절들에서 굉장히 크게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발언이라도 좋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뭐 저 시드니 노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하셔도 좋고요. 네. 사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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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지금 참여해서 듣고 네, 많은 저도 이렇게 느낌이 있고 또 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서구의 그런 이 사상가들이 이런저런 주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 생각을 책으로 써내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기 우리 국사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더 앞으로 우리 국사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저도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이때면 지금 정조시대 1700년대가 정조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제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학혁명에서 주장한 바가 저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지금 그 역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학혁명 때 그 우리 선조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뭐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백낙정 TV를 이제 여러 번 좀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증산 그리고 이제 원불교의 어떤 운동이 갖는 의미, 그 사상이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던데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만들어낸 위대한 사상의 뿌리, 그것과 현재 우리의 분단 체제의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평화 체제를 만드는 문제, 연관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근대화 과정, 그런 것들이 갖는 어떤 그 폭력성이 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떤 그 운동, 동학과 실학이라든가 그러한 운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언제 필요하다면 그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가 된다면. 그래서 다음에 좀 준비하셨다가 전정 선생님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여기 전정 선생님께서는 광주 전남 촛불행동에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제가 상임대표긴 한데 저보다 훨씬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어른이시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예.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른 분?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감도 좋고요. 네. 예. 그, 그, 존 로크가 살았던 시대에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 네. 네.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서유럽 중심의 역사를 교육을 받아서 서유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그,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근대화 이전의 서유럽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 이제 세계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이 시기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 그러니까 존 로크하면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철학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영국 경험론 철학의 시작을 존 로크에서 볼 정도로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건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대 때 이렇게 혁명이라든지 저항,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저렇게 전인적인 인간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것도 참 부른 면이 있고, 그 저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이제 영국이고 호주고 미국이고 그런데 요즘에 저런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거에 비해서 지금의 서유럽이 만들어 놓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수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정권이 이제 노동당 정권인데 노동당 좌파는 다 없어졌어요. 오. 다 물러났고 노동당 우파들, 예, 예, 예. 노동당 우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노동당 중에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노동당 좌파고, 아, 예, 그거의 상대적인 노는 우파인데 지금 호주도 굉장히 노동 우파 세력이 커서 그러게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노동당 좌파가 힘을 잃은 게.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쿠시마라든지 앵커스라고 그러죠. 네. 미국, 영국, 음. 호주, 군사연합체 이런 것들이 아, 지금 예. 굉장히 전면에 나서고, 인도태평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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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음. 예,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목소리가 다 이렇게 묻힐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때 이 과거 같은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가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시대 때, 이 서유럽이 이게 역사 전면에 나오는 시기에,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루소라든가, 지금 이제 다시 보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논문 쓰면서, 논문 쓰기 위해서 읽었던 책하고, 지금, 촛불혁명에 이제 접하고, 대학을 이제 퇴직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과거의 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전에 읽었던 거하고 완전히 달리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요. 아까 오창규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지도자 혹은 대표자를 세울 수 있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그 지도자, 대표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정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지만 아주 놀랍게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권리를. 거의 한 200년, 300년 전에 예, 온 인류가 그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확립하고 확인하고 실행한 그 권리를 우리가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읍 화백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쉽게 말하면 강의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 그 네.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음, 그 사상적으로, 로코가 누구하고 대립을 하냐면 홉스하고 대립을 하잖아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 이제 결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국왕과 신으로부터 어떤 권력을 이양받은 이 통치자만이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를테면 정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에 대해서 그게 이를테면 이제 왕권 중심적 사상이라고 치면 로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기본적 그 가치가 인간에게는 있었고 자연 상태에서도 충분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서 남을 해하고 남을 그 힘의 우위에 의해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본디 타인과 어우러지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존재이고 그런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근거를 맞는 거죠. 본질적 근거. 인간이 주체적으로 또 그 깨어있고 자연의 도리를 아는 존재가 모여서 사회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로크의 어떤 이 철학의 기본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처음에 그 오창규 우리 선생이 얘기했던 그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거든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맹자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동서양에서도 똑같은 맹자는 이를테면 2000년 전의 사상가니까 훨씬 더 전에 동양에서는 그걸 가지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디 바탕이 착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고 어떤 계기와 각성을 통해서 주체적 자아를 깨우쳐 가지고 이 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홉스는 이 순자의 성악설의 비교가 되는 거고 로크는 맹자의 성선설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트면은 로크도 서양식 서유럽식 역성혁명을 얘기를 한 거고 예트면 이제 맹자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아까 전에 그 호주 계셨던 분께서 이제 아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화 그리고 물질적 욕망이나 인간의 그 어떤 이 기본적 가치가 거의 실종돼 버린 이런 사회가 사실 윤석열을 만든 거잖아요.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같이 투쟁하고 사회의 모순과 그것을 극복하자 하는데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정글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로크를 읽는 것에 읽음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사회가 되는 거가 욕망이 힘을 가진 자들의 어떤 욕망이 법으로 합법화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어떤 도구로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민중이고 바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존재를 배를 엎을 수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희망과 어떤 기대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보다 더 자기 개선이나 사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런 정신 운동도 사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더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성읍 화백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 희망,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루소가 그랬잖아요. 루소가 인민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인민하고 귀족들을 비교하면서 인민이 겉으로 보면 정말 그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스럽게 보이거나 거칠게 보이거나 그럴지 모르지만 인민이야말로 정말 그 본성이 착하고 누구를 해야 할 줄 모르고 뭐 그런 존재다라고 묘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루소가 인민을 어떻게 신뢰하고 인민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는가. 저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것이 정말 루소의 위대한 점이 아니었을까. 인민에 대한 신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동아혁명에서, 수훈 최재우와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 많은 여러 그 표현들 속에서 그 민중 안에 하늘님이 들어있다. 민중이 곧 하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루소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인민에 대한 신뢰하고 같은 태도가 아닌가.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근대성을 획득한 거죠.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 게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대성을 획득한 거고, 네, 그 가치를 깨닫고 신뢰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의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인간에 대한 상호실제가 단지 인민이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잘 배운 자 그리고 높은 벼슬이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인민을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인민 자신이 이미 그 자신 안에 위대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상.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인민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사회가 반드시 더 나은 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루소가 가진 최대의 어떤 그 장점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위대한 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크는 그 자신이 루소와 같은 바닥 출신은 아니었지만 아까 그 타블라라사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백지 상태와 같다. 그래서 백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어떤 형상을 창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본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 희망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 이 군주라든가 귀족이 중심이 아니라 평민이나 아무튼 대다수의 인민이 이 어떤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은 세계를 혹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여러분 아무 얘기나 한 말씀 몇 분 더 들어보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빨리 끝냅시다. 근데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요. 또 네, 오창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3회차 학습을 하면서요. 아까 이제 전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사, 또 하성읍 또 우리 운영님께서 하셨던 그 동양 뭐 사상과 철학 이런 부분들 같이 곁들여 주시니까 훨씬 이제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동양에 살고 있고 그 동양의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식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근현대가 늦어지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식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있는 이 벚꽃전 산책이라는 서구 민주주의의 어떤 뿌리, 이 원문에 이제 네.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네. 또 우리 이제 그 한국사 또 동양사를 같이 곁들여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예. 몇 말씀 더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를테면 정도전이 이 조선의 마스터 플랜을 짰잖아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서 이제 그 역성행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도전이 꿈꾼 세상이 사대부 그 선비 교양 있는 선비가 쉽게 말하면 귀족 정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 귀족 정치를 표방하고 정도전의 어떤 사상과 의식을 이어받았던 세력이 그 노론 쪽이고 왕이 절대적 권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그 하늘로부터 부여된 명을 잘 받아서 만 백성을 탐욕적인 신화를 견제하고 만 백성을 골고루 살피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남인 이제 정치인데, 그러니까 정조가 호가 뭐냐면 만 가지 그 강을 두루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조호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쯤에 로크 얘기하고 그 홉스 얘기를 빗대서 이제 우리 역사 조선 사회가 비슷하니까. 근데 정조가 이제 1752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딱 돌아가시거든요. 1800년에.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노론이 장악을 하고 인조 반정이 쉽게 말하면 사대주의를 극도화된 사대주의를 표방해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그다음에 그 노론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그 안동임 씨가 족벌 정치로 가가지고 결국 조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되는 시기에 나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보면은 어떤 철학적이나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안에서 그런 철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은 최재우가 독창적 사고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수은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학에 대립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식인들은 사실 서양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적 철학서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강 최항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청나라 통해서 이제 봤고 세계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 최재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동양인으로서의 어떤 주체적 인간 자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를테면 로크가 아프리카 노예를 갖다 파는 아주 수익성이 높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가나 귀족, 왕에 대립하는 실제적인 자본력과 자기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결이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은 아니고 대중은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민중은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중과 민중이 하고 그 부르주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성공시키는 완전히 귀족을 몰아낸 게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부르주아가 또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중이 오직 답답했으면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들어서 저 나쁜 귀족들을 처벌해주라 해가지고 이제 그 복고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대중사회가 됐는데, 대중사회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동등하게 이렇게 많이 평등하다고 하는 존재가 쉽게 말하면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 토대가 된 사회가 됐는데, 어쩌자고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귀족이 탄생하고 새로운 자본이 탄생하고 권력이 탄생하고 해가지고 다시 과거에 겪어왔던 이 인류가 겪어왔던 그 진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퇴행하는 그 역사를 갖느냐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이게 전 지구적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무한 탐욕이 사실 그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치면 왕이잖아요. 완전히 노예처럼 이 셀러리맨을 부리고 돈의 힘 앞에서 모두 다 굴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정말 모순의 집합체하고 다시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저는 이 우리가 벚꽃의 산책을 통해서 다시 인류사가 겪어왔던 그 모순을 극복하는 어떤 철학적 터들을 반복하는 측면도 반드시 있다. 왜? 지금은 한국 사회가 서양은 이를테면 일본이나 뭐 서유럽은 이런 자기 갱신의 에너지가 도태돼 버린 나라잖아요. 우리는 뭐 불과 뭐 4, 5년 전만 해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역성 행동을 성공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 힘이 저력이 있는 거고 그것을 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잘 들었습니다. 동서양 그리고 이제 한국 우리 전통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서양의 이제 법고전 사상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동양에도 정말 위대한 사상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맹자를 언급하셨는데 맹자가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가 기원전 4세기 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약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맹자는 그때 당시 이미 군주를 그 민중이 혁명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참 위대한 사상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정도 말씀 듣고요. 꼭 하실 말씀 계신 분 없으시죠? 네. 그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하느라 수고하신 정은주 쌤 한 말씀 네? 마지막 듣고 끝낼게요. 네. 저요요? 네. 그거는 아니고, 아까 하정우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역사는 반복한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노현무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수적인 정치 일색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고, 사실 몇 년 전에도 그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보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론을 배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유럽 사회에서는 이때하고는 또 다른 보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미에서는 사실은 그 지금 여기 유럽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와도 좀 다른 루트를 걷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브라질에서 그 진보 성향의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남미 쪽에서 그런 진보 성향이 있는 정치권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 사회도 그 일환에서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정부 세자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 음, 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저는 전공도 아니고, 이제, 은우군 선생님께 부탁을 받고 제가 했는데, 제가 잘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고, 덕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아직 장이 지금 이게 10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분량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으시고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또 발표하실 분,
자원해 주십시오. 오늘 뭐 결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발표할 텐데, 2주 후에 발표하실 분 있으면, 또 공개적으로 남기셔도 좋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마칠까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인간에 대한 네. 신뢰로 시작한다는 말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